종업조절 요게 할 차례죠? 지난번에 앞에까지 했었고. 지금 이제 배진의 이씨와 수분 함량 그리고 배행량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장 목표라는 게 여기서 뭐예요? 배진의 이씨와 수분 함량이죠. 그러니까 배지의 양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배지의 함수율이 얼만큼인지가 중요해요. 내가 공급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공급하는 거는 근권의 비료의 농도와 그러니까 이씨와 수분의 함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비료의 양이 그러니까 비료의 농도라든가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목적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배진의 이씨와 수분 함량은 배행량과 더 밀접 관계가 있다. 어느 한 가지 조절하면 다른 요소들도 따라서 변하게 된다. 만약에 배행량이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배진의 이씨가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배진의 배행량이 또 늘어나면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배지의 수분 함량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배행량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때요? 배행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바로 근권의 이씨가 높아진다는 얘기와 같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배액보다 근권의 이씨가 공급하는 이씨보다 근권의 이씨가 서로 더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배액을 갖고 조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근권의 이씨를 알고는 싶은데 근권의 이씨를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액을 보고서는 근권의 이씨를 판단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끔가다 한 번씩 우리가 근권의 이씨를 측정은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배진의 이씨가 높아 이씨를 낮추기 위해서 급액량을 늘리면은 어느 정도 이씨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근데 배진의 함수량과 배행 역시 변화하여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배진의 이씨를 높아서 낮추기 위해서 급액량을 늘리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함수량까지 올라가고요. 함수량이 지나치게 올라가 버리면은 또 실패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씨를 높이기 위해서 배액을 안 뺀단 말이에요. 배액을 안 빼는 방법이 있거든요. 같은 물을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물을 70ml씩 쪼개서 주게 되면은 내가 150ml씩 서너 번 준 거에 비해서 배액이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가 150씩 서너 번 줬을 경우는 함수량은 떨어지고 근권의 이씨는 낮아지는데 반면에 쪼개서 줬을 경우에는 쪼개서 같은 물을 줬을 때는 근권의 이씨는 올라가고 함수율은 올라가는 결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근권의 이씨를 측정하면서 내가 물의 양을 조절해야 된다는 이것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배지표 우리가 이거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그냥 이거를 하나 요거를 딱 복사해 갖고 붙여 놓으시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급 개시 시간. 내가 여태까지 일주로 2시간에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일주로 1시간 반 정도부터 물을 주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함수량은 늘어나고 반대로 내가 일주로 2시간에 물을 주다가 30분을 늦춰버리면 같은 광량에서 내가 30분을 늦춰버리면은 함수율은 떨어진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씨를 보게 되면은 내가 공급을 늦게 하게 되면 일찍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씨가 올라가야 떨어져요? 일찍 하면은 이씨가 떨어지고 늦게 하면 이씨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종료 시간 볼게요. 종료 시간도 늦게 하면은 함수율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고요. 늦게까지 물을 주게 되면 늦게까지 물을 주게 되면 함수율은 올라가고 일찍 물을 종료하게 되면 함수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근권의 이씨도 보게 되면은 내가 늦게까지 물을 주면은 근권의 이씨는 떨어지고 내가 천천히 물을 늦게까지 되면은 일찍 끊게 되면 이씨가 올라가는 영향들이 있다. 그리고 3개하고 2개하고 하나는 뭐냐? 3개는 영향이 큰 거고 하나는 좀 작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회 공급량인데요. 일회 공급량도 한 번 줄 때 물을 많이 주게 되면은 함수율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일회 공급량을 줄여주게 되면 함수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배지의 이씨, 근권의 이씨는 내가 물을 한 번에 많이 주게 되면은 근권의 이씨는 떨어진다는 거 이것들이요. 배행량은 한 번에 물을 많이 주게 되면은 많이 늘어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감소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공급 횟수를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공급 횟수를 늘리게 되면은 함수율은 올라가게 되고 함수 만약에 그 떨어뜨리게 되면 그 함수율은 떨어지게 되고요. 배지 A씨는 요거는 왜 이렇게 비워놨냐면요. 공급 횟수도 있지만 공급 횟수가요. 예를 들어서 쪼개서 많이 자주 준다. 내가 500ml 물을 갖다가 7749에서 70, 70, 70 줬고요. 한 사람은 100, 100, 100으로 5번 줬어요. 그러면은 공급 횟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올라가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공급 횟수를 100, 100, 100 10번을 줬고 어떤 사람은 100, 100, 100 5번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 100, 100 10번을 준 사람은 어떻게 근권 이씨가 근권 A씨가 함수율도 올라가고 근권 A씨도 함수율 올라가고 근권 A씨 떨어지는 반면에 내가 100번씩 5번 준 사람 어때요? 근권 A씨가 상대적으로 10번 준 사람에 비해서 근권 A씨도 높고 그 다음에 함수율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다량 소회냐 다량 다회냐 소량 다회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량 다회인 경우에는 이씨가 올라가고 함수율도 올라가는 경우인데 다량 다회로 때려버리면은 어떻게 함수율은 올라갔는데 이씨는 떨어지죠. 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제가 문제를 냈을 때 내가 여태까지 전략을 짰다. 근데 근권 이씨가 5이고 함수율이 60%예요. 내가 그래서 근권 이씨를 4로 떨어뜨리고 함수율을 70%로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다량 다회로 함수율도 늘리고 배행률도 늘려서 어떻게 돼요? 이씨를 떨어뜨리고 함수량은 올려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소량 다회로 주면 어떻게 돼요? 이씨가 함수율은 올라갔는데 이씨는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더래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 보면 우리가 다량 다회냐 소량 다회냐 다량 소회냐 전략을 짤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배액 총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보기는 배액량 자체가 늘어나면요 근권 A씨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 다음에 총액이 줄어들게 되면 근권 A씨는 올라가고요. 공급 B씨를 증가하게 하면 당연히 공급 그 배지 A씨가 올라가고 떨어뜨리면 근권 A씨가 떨어지겠죠.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서 잠깐만 시계 하나가 있었는데 식 하나 제가 식을 없다. 다음번에 식을 하나 제가 근데 하나 여기 있을 텐데 어디 있지? 그 함수 그러니까 근권 이씨를 올린 방법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근권 이씨를 올릴 때 뭐가 있었어요? 내가 근권 이씨를 올리기 위해서는 물량을 배액률을 떨어뜨려 주거나 공급 이씨를 높여주면은 우리가 그 근권 이씨가 올라가는 것이 있었잖아요. 뭐 그래프 그 식이 있는데 그거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잠깐만 이것도 내가 우리가 이제 측정치를 보게 되면은 이제 보면은 그 봄철 배준의 20일 함수량인데요. 보게 되면은 예를 들게요. 함수량이 65%고요. 목표값을 75로 잡아놨어요. 그 다음에 그 이씨는요 3.5에서 측정값이 3.5인데 3.0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앞에 거를 보게 되면은 근권 이씨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함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 물을 일찍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물을 주거나
배행량을 늘려주거나 소량 다회로 어떤 다량 다회나 그러니까 요거 같은 이제 3.5에 3.0이니까 소량 다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량 다회로 물을 늘려주는데 여기서 소량 다회라는 거는 물을 소량인데 예를 들어서 70ml씩 20, 내가 여기서 500ml 줬던 거를 500ml씩, 100ml씩 5번을 줬던 거를 70ml씩 10번을 주게 되면은 물량 자체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말하는 그 물량 자체가 많아지고 소량 다회 들어가야 되니까요. 배행률도 이렇게 되면 좀 더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소량 다회가 되는 거고요. 다량 다회는 한 번에 더 많이 유동할 때 쓸 수가 있겠고요. 배준의 함수량 증가 방법은 이렇게 얘기 나올 수가 있고 이식 감소 방법은 배행량을 증가시키는 것들. 그러니까 요거로 소량 다회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했던 소량 다회는 처음에 말했던 소량 다회는 똑같은 물을 주는데 얘는 양은 같은데 소량 다회로 줬을 때는 이식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량 다회는 물 자체도 늘어난 소량 다회를 얘기해요. 소량 다회를. 그래서 이 물을 우리가 이렇게 조절하면 된다. 요 앞에 그래프가 바로 앞에 표가 바로 요 내용들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내가 거꾸로 얘가 지금 함수량이 75%고 이 C가 5예요. 근데 얘가 이 C를 3으로 맞추고 싶고 함수율을 6.5로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함수율이 75%고 근권 이 C가 3.5인데 그 목표 이 C를 5로 맞추고 함수율을 50%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하면 되죠. 첫 공법은 늦게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더 일찍 끊고 조기 관수를 종료하고 배행을 어떻게 해요? 줄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량으로 다회를 주죠. 여기서 소량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을 주는데 500ml를 주는데 내가 100ml씩 5번을 줄 것이냐 아니면은 70ml씩 7번을 줄 것인가 했을 때는 70ml씩 7번을 주게 되면은 근권 A씨가 올라가고 근권 A씨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을철 이제 여기 함수량 75% 있고 여기죠. 그러면은 75%, 65% 이 C가 3.5로 간다고 하면은 첫 공급을 치고 이렇게 다량 소요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진의 함수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첫 공급을 늦게 하고 마지막 공급 거꾸로 하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계절 및 생육답의 급액 관리인데 급액 관리는 기본적으로 작물의 흡수력에 따라 다르게 한다. 그 다음에 생육 단계 및 계절에 달리한다는 의미다. 이게 뭐냐면은 작물에 물을 먹는 능력은 광량하고 뭐에 전율돼요? 작물의 크기랑 관련 있죠. 내가 8월 달에 광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물을 자주 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작물체가 작기 때문에 내가 물을 줘봐야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물이 클 때는 물을 잘 흡수하고 많이 흡수하고 많이 요구하고 작물이 작을 때에는 물을 조금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작물은 여름철에 가장 활발하고 겨울철에 가장 재활되며 이에 맞춰 관리한다. 활발하다는 건 뭔 뜻이냐? 증산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액티비티가 우리가 작물의 액티비티 얘기할 때 증산량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증산량이 높다는 얘기는 작물의 액티비티가 높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대략적인 관력으로 보게 되면요. 겨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뿌리 활력을 가져야 봄철 증산량이 많이 되어오는 애가 우리가 겨울에는요 뿌리를 지켜야 될 때요. 뿌리를 잘 보존해야 되거든요. 왜 겨울에 뿌리가 약해질까요? 광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과일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뿌리에 충분한 영양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최대 함수를 보면은 50에서 60%를 쓰죠. 50에서 60% 정도. 안면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관리하고요. 코코넛 배지는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면보다 낮게 관리해 것들이요. 그건 나중에 배지 수업을 할 때 따로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일단 주야간 함수율 편차는 8에서 14%, 요새는 거의 다 14%까지 가거든요. 겨울철에는. 왜 14% 갈까요? 주야간 함수 편차가? 우리가 영양 생식하고 생산제 앞에 배웠죠. 여기서 함수율차가 크면은 영양으로 가요? 생식으로 가요? 주야간 함수율 편차가 크면은 생식으로 가죠. 주야간 온도 편차가 크면은 생식으로 가요? 영양으로 가요? 주야간 온도 편차가 크면은 생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온실에서 주야간 편차라든가 편차가 크게 되면은 생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온실 온도가 막 이렇게 막 출렁이잖아요. 그러면은 영향으로 하는 게 생식으로 가요. 충격을 받을 때마다. 그래서 편차가 크게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영양 생식에서 생식생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겨울에는 어때요? 약광에
습도가 높은 시기고, 그러니까 왜 습도가 높아요? 문을 하루 종일 닫고 있으니까 습도가 높죠. 그리고 약광에 좋은 일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생장 속도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생장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편차를 크게 둔다는 거고요. 급액이시는 보통 3.0에서 3.5 정도를 우리가 공급을 해요. 그 다음에 왜 3.5로 공급할까요? 겨울에 배액을 많이 빼요? 조금 빼요? 안 빼요? 안 빼거나 조금만 빼죠. 그럴 때는 우리가 공급 이시를 높게 관리해요. 이것들요. 그래서 우리가 뭐 3.5 많이 공급을 하고요. 공급은. 그 다음에 배지대시는 5.5, 5.0, 5.5로 얘기를 하는데 5.0, 5.5는 기준값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근권이시가 한 8, 7, 8까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생육에 따라서. 세력이 너무 강하면은 7, 8까지도 올라간다는 거죠. 급여 시간대는 어때요? 짧게 주죠. 마감 시간이 짧죠. 관수개 시간은 보통 우리가 100줄 또는 일주로 한 2시간 전후로부터 물을 주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러면은 일출이 보통 겨울철에는 한 7시 반 정도 일출하게 되니까 보통 9시에서 9시 반, 9시에서 10시 사이에 우리 천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여기서 급여 시간은 일몰 4시간, 5시간 전. 그 다음 일몰이 몇 시간 전에, 보통 우리가 12월 달에 몇 시에 가져요? 한 4시 반 정도 지거든요. 그러면 4시간, 5시간 전이면 어때요? 한 12시 전후로 마감 시간이 끊어지죠. 물 주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은 일주로 2시간. 그러면은 7시 반에 해가 뜨면은 9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12시까지 물을 주니까 한 3번 정도 들어가고 나면은 더 이상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야 한 5번 정도까지. 광이 아주 좋은 겨울에는 한 5번까지 들어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3번 정도 들어가고는 끝이라는 거죠. 이것들이요. 첫 백은 첫 급여액 한 2시간, 뭐 11시 정도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때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을 주는 것 같은 경우는 다량 소해를 줘요. 물을 주는데 겨울철에는 물을 왕창 주고 턴을 띄워요. 왜 그럴까요? 편차를 크게 만들라고. 편차를 크게 만들라고요. 함수, 그래야 다량 소해하게 되면은 함수율이 올라가야 떨어져요. 떨어지죠. 다량 소해를 주면 함수율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함수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 다량 소해를 주게 되면은 근권의 시가 그 함수율 차가 크겠죠. 습했다, 건조했다가 반복되다 보니까 더 이 다량 소해가 편차가 커져요. 그러면 다량 소해에 대해서 이 편차를 크게 만들면은 어떤 도움이 될까요? 식물의 뿌리에? 뿌리가 자극을 받아갖고요. 뿌리 발달이 굉장히 촉진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번 이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어요. 이게 식물의 뿌리는 근육과 같다는 얘기를 했나요? 어떤 식물 컨설턴트 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럽 컨설턴트 얘기가 식물의 뿌리는 근육과 같다고 해서 근육을 우리가 자극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으면은 근소실 오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우리가 첫 번째 보여드렸잖아요. 겨울철에 뿌리 활력을 가져야 봄철에 증산량이 많을 때 적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겨울철에 뿌리를 보존하는 방법은 뭐냐? 자극을 줘서 뿌리 쪽으로 양분이 많이 가게 만들고 자극을 줘서 뿌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뿌리를 보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편차를 크게 만들려고 이 편차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량 소해로 공급한다는 거예요. 봄에는 우리의 광량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하죠. 갑자기 어제까지 600이었는데 갑자기 일주일 지나니까 800, 한 보름 지나니까 900 막 올라가 버려요. 우리나라 광은 봄철 광은 일주일 단위가 거의 뭐 3, 4일 간격으로 막 100씩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광량이 증가한 시기죠. 그럼 우리 함수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서서히 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70%대를 우리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2월 달에는 55%였으면은 한 3, 4월 달, 5월 달 지금 시점에는 한 70% 이상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다음 함수율 편차는 우리가 줄이겠죠. 왜 줄일까요? 광이 세니까 영양으로 가요, 생식으로 가요. 이때부터는요. 광이 세지면은 영양에서 생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나친 생식으로 안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함수율 편차를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율 편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줄여주려고 이제 전략을 짜고요. 그 다음에 급액은 우리가 이제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3.0, 3.5에서 2.5로 떨어뜨리기 시작하고요. 근권 A시도 서서히 낮추기 시작해요. 왜 낮출까요, 이거는? 근권 A시를 낮추는 목적이 뭐가 있어요? 왜 낮출까요? 물을 좀 더 잘 흡수하게 하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식물이 빨아먹는 만큼 흡수하는 만큼 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식물이 햇빛이 없는데 물을 많이 빨아먹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 썩어요. 그러면은 광량이 강해져갖고 물을 많이 요구하는데 물을 흡수하는 양이 줄어들면요 나무들이 이파리가 작아지고 세력이 약해진 효과를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광기로 접안을 맺다면서 식물이 보다 많은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함수율도 차를 줄여주기도 하고 함수율도 올려주고 함수율 차도 줄여주고 급액의 이시는 떨어뜨리고 근권의 이시는 낮추고 우리가 이제 근권의 급액 이시를 낮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료값을 절약하는 게 있어요. 이것들을 이렇게 낮추게 되면 비료값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거든요. 급액 시간대는 점점 늘어나겠죠. 관수계의 시점은 약 똑같아요. 100에서 150줄인데 어떻게 될까요? 1추로 1시간 만에 2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1추로 1시간 정도면 우리가 이때는 급수가 충분히 광이 도달해서 물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요즘에 해가 몇 시에 떠요? 5시 반 뜨죠? 그거 우리가 보통 5시 반 뜨고 커튼 열고 커튼이 이제 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8시 정도에 천물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정도의 백줄이 도달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 도달하죠. 그래서 보통 요 시기에는 9시에 물이 들어가는데 요 시기에는 한 8시, 7시 반, 8시면 물이 들어가요. 조금 있으면은 7시에 물이 들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이제 광이 세지기 시작하면 더 세지면. 급의 시간은 일몰 이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라고 했죠. 그러면은 요즘 해가 7시 정도에 지죠. 그러면은 2시간, 3시간이면 몇 시예요? 한 4시에서 5시 정도까지 우리가 물을 주고 끝내죠. 이것들이요. 보통. 그러다 이제 그것도 요거는데 기준점이죠. 내가 5시에 7시에 해가 져서 4시에 물을 끊었어. 근데 배지를 들어보니까 무겁네. 함수율이 아직도 65%는 되는 것 같아. 70% 나오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마감 시간을 앞으로 더 당기겠죠.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함수율이 5시에 물을 줬더니 어떻게 되면 아침에 이제 출근하자마자 배지를 들어봤어. 아직 들어가기 전에. 그랬더니 배지가 함수율이 한 50%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감 시간을 어떻게 해요? 뒤로 한 번 더 늘리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말하는 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이라는 거죠. 기준점을 잡아놓고 가는 거고요. 여름에는 이때는 광이 너무 많은 시기죠. 그 다음에 함수율은 뭐 최대한 높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함수율을 우리가 75%만 가져가려고 하는데 75% 정도 한계거든요. 최대 해봐 75%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함수율 격차는 우리가 좀 줄여주는 편이고요. 급액은 우리가 2.5로 곱하고 근권 이시는 요거보다 1 정도 높은 한 3.5, 한 4.0 정도로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급액 시간 제일 길겠죠. 누적 광량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에 150줄인데 이렇게 되면 아마 7시, 8시 정도에 아마 천물이 들어갈 거고요. 야간 급액도 실시한다는 건 뭐냐면은 열대야가 있을 때는 야간 급액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지가 우리가 뭘 보고 야간 급수를 할까 말까 결정할까요? 내가 물을 5시에 그러니까 해가 7시에 떠서 5시까지 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주면 안 되거든요. 2시간 전에 끊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배지를 들어봤더니 아니면 배지 저울을 봤더니 이 떨어진 속도가 예를 들어서 5시에 함수율이 예를 들어서 한 60%였는데 갑자기 아침에 새벽 정도 들어가니까 함수율이 60%가 아니라 한 40, 50%, 52%까지 떨어져.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중간에 급액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시점에서는 별로 없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배액 같은 경우는 급액 후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첫물을 우리가 7시에서 7시 반에 줬으니까 보통 어때요? 한 9시에서 9시 반 정도면 첫 배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량다해잖아요. 소량다해. 소량다해는 근권의 온도가 한 30도, 32도일 때는 소량다해를 70ml씩.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봄에는 한 내가 예를 들어 썰팅을 100줄에 100cc를 공급했어요. 근데 강광기로 들어가서 이제 6, 7월 달 되면요 70줄에 70cc를 줘요. 그러면은 얘하고 어때요? 물 주는 양은 시간으로 봤을 때 똑같죠. 한 번 주는 양은 얘가 적은데 6월 7월 달에 적은데 실제 총량은 어때요? 같죠. 총량은 광량에 따라 줬으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소량 다혈라고 하고요. 그런데 봤더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를 보니까 근권 온도가
한 35도씩 올라가 버렸어요. 막 33도가 넘어가기 시작했어. 그럼 우리 이때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70줄에 100cc를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30% 물 더 준 거죠. 그 100이 그만큼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70줄에 100cc를 주게 되면 뿌리의 온도가, 근권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찬물 들어가니까 좀 더 시원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량다회라는 거는 근권의 온도가, 여기서 말하는 소량다회는 뭐예요? 근권의 온도가 아직 32도가 아직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소량다회로 가는데, 만약에 근권 온도가 33도가 넘어가기 시작해서 막 33도, 34도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때는 다량 다회로 가버린다. 이때는요. 이때 목적이 양분을 빨아먹으라는 게 아니라 근권의 온도를 식혀줘서 우리가 보다 뿌리가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오해 소지가 있어서, 만약에 요거는 일반적인 조건이고 여기다 밑에다가 X표 딱 다구를 치고 근권 온도가 33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한다? 다량 다회로 전환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리고 이럴 경우도 있어요. 다량 다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봤더니 실수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근권의 시가 너무 높아요. 아니면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약을 줬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병이 있다고 해서 약을 관주하라고 했어. 약을 관주했는데 약해가 오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량다회로 근권을 씻어줘요. 이것들이요. 내가 양액을 잘못 샀어. 예를 들어서 내가 몰랐는데 AB 탱크가 똑같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봤더니 A 탱크가 막혀갖고 게이지는 있는데 양액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양이 안 들어간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A 탱크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A 탱크에 양액만 들어가고 이 뭐라고 하죠? 배지 안에는 A액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요놈들을 전체를 빨리 교체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량다회로 물을 갖다가 왕창 밀어내고 새로운 양액으로 바꿔버려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도 어떻게 한다? 다량다회로 양의 배양액에 대해 실수로 어떤 사고 났을 때 다량다회로 공급한다.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철 가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광량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가 함수율을 갖다가 75%에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떨어지죠. 55%, 60%까지 떨어뜨려요. 근데 여기서 여쭤볼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계속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배지 볼륨이 커요. 배지 볼륨이 커요. 그 작은 배지가 있어요. 그럼 배지 볼륨이 큰 거와 작은 배지가 있으면은, 볼륨이 큰 것을 함수율을 높게 가져가요? 작은 것을 함수율을 높게 가져가죠. 작은 것을 함수율을 더 높게 가져가죠. 이것들이요. 왜요? 높아지지 않나요? 아니죠. 물이 쫙쫙 빠져요. 함수율을 더 높게 관리해야 돼. 우리가 물 주실 때는. 그래서 함수율을, 작은 배지는 어때요? 소량 다회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물을 주게 되면 함수율이 그렇게 안 올라가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요게 55%라는 거는 우리가 목표치라는 거고, 55%가 될 수도 있고 60%가 될 수도 있어요. 배지 사이즈에 따라서. 이것들은. 그 다음에 주행 함수율 차도 늘려주죠. 가을로 가면은 꽃이 안 피고 잎과 줄기에 퍼지는 효과들이 발생을 해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 급배기시는 올려주고 2.5, 3.0, 3.5 올려버리고요. 배지시는 점점 올라가 버리죠. 이것들이요. 급배 시간은 점점 줄어들겠죠. 얘가 일출 일몰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물을 주니까 일출이 늦어지고 일몰은 빨라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점차 줄어들겠죠. 급배 시간은 어떻게 돼요? 급배 시간은 예? 점점 우리가 이제 말할 수가 없죠. 일몰 시간에 따라서 점점 줄여지겠죠. 그럼 우리가 그 태양시가 있으면 어때요? 편하죠. 일몰절 3시간 해놓으면은 내가 생각 안 해도 어떻게 점점 자기 알아서 저게 줄어들고 하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무게만 들어보면서 야 일몰절 3시간 했더니 배지가 너무 가벼워지네 하면은 일몰절 2시간 반, 아니면 배지가 점점 무거워지네 하면 일몰절 4시간 바꿔놓으면 되겠죠. 이것들이요. 한번 설정해 놓으면은 그런 장비들이 있으면은 사람이 실수할 일이 좀 적죠. 굉장히 적죠. 우리가 그래도 체크는 해야 돼요. 계속 체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이 머릿속에만 남겨놓으면은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런 장치들이 들어있으면은 좀 줄어들어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점차 다량 소외로 간다. 왜냐면 광량이 부족해지니까. 그 다음 겨울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겨울철 같은 경우 관수력에서 보면은 겨울철의 근권 관리가 봄철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왜냐면은 우리가 충분히 뿌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내가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우리가 뿌리가 약해지거나 그 양이 적어버리면은요, 광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식물체가 시든 효과를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볼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온실에서 600W에서 700W에서 우리가 차광을 시작해요. 일반적인 온실에서는. 근데 내가 뿌리가 약해서 500W에서 차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들지는 않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광합성의 효율이 떨어지겠죠. 내가 외부 광량 500W에서 치게 되면은 내부 광량은 300W 이하로 떨어져요. 뭐 300W 좀 넘거나 한 250도 나오거든요. 외부 광량이 6, 700에서 치게 되면 내부 광량이 한 400에서 450W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한 350, 450 사이 정도가 돼야 식물들이 최적으로 자란다고요.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같은 광량이 많이 요구된 작물들이요. 근데 만약에 500W에서 치게 되면은 350W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뿌리가 발달을 잘 시켜놔야지만 봄에 더 광합성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겨울에는 배지가 과습하는 경향이 있고 그럴 때 뿌리 발달이 불량해서 봄이 됐을 때 증상을 갖춰주지도 못하기도 하고 작물이 시들고 생육이 나빠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은 보수성이 큰 배지에서 나기 쉽다. 보수성이 큰 배지, 코이어 배지가 높아요? 아니면은 물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니면은 안면이 많이 갖고 있어요? 코코넛 배지가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것들이요. 배지의 볼륨도 크고. 그래서 코코넛 배지로 바뀌고 나서 안면 배지로 재배했을 때 비해서 약간의 습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이 아니라 2009년, 10년 정도에 이게 논문을 나왔었는데 코이어 배지들이 이상하게 잘 시들고 잘 썩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코이어 배지를 한번 분석한 적이 있어요. 이걸 갖다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보게는 코이어 배지가 습해에 훨씬 더 취약해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뭐냐? 겨울철에는 주의할 때보다 잔악계나 물만 조심하면은 먹고는 산다요. 근데 물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그냥 나가 망해버린다 이거예요. 겨울철에는 하여튼 무조건 겨울에는 물을 줄 때 조심해서 줘야 된다. 그러니까 보면은 아야 10시 그래 어떤 분들이 야 9시 반 10시에 물을 줘서 야 2시에 12시에 물을 끊으면 물이 몇 번 들어가? 2번에서 3번 정도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야 너무 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물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이 적으면은 어때요? 조금 덜 따먹고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물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냥 하나도 못 따먹거든요. 다 썩어버리거든요. 그때는요. 그래서 이께서 얘기를 할 때 겨울에는 배지가 과습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 편차가 작아서 영양 생장이 강한 경향이 있다. 겨울에는 어때요? 지금 이 시기는 어때요? 밤에 제가 모르겠어요. 요새 또 기상이변이래요. 요새 몇 도까지 떨어져요? 밤에? 8도에서 10도까지 떨어져요. 8도, 10도, 8도까지 떨어져요. 어제 봤더니 그